잘 푸는데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잘은 안 틀려. 왜냐면 잘 때려 맞춰. 좀 그 감각적으로 숫자를 항상 대입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오답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그게 헷갈리는 거야. 참 거짓 하면 잘하는데 이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것이 힘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참 거짓은 때려 맞힐 수가 있는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여튼간 누군가 포함하고 하고 있다. 그것도 뭐 감각적으로는 대충은 알 수 있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많이 틀린 것이 집합으로 나온 것이 많이 틀려. 집합으로 나와서 뭔 찾아라? 필요 충분 조건 찾아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디귿만 해볼게요. 자, P는 A가 B에 있거나 C에 포함된다. 수경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어떻게 포함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집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 맞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A가 지금 B에 있다, A가 B에 있다, A가 B에 포함됐다, A가 C에 포함됐다, C에 포함됐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야. A가 B합 C에 포함됐다, B합 C에 포함됐다, B합 C에 포함됐다, B합 C에 포함됐다. 이래 되죠. 요것도 있죠. 요것도 있죠. 이렇게. 종류가 얘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종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편하다 이 말이야. 벤 다이어그램 종류가 더 많다. 물론 포함 관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여튼간 포함 관계가 있다고 보면 종류가 더 많은 게 적은 걸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어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50번대로 갑니다. 51번은 안 할게요. 아까 했으니까. 60번대로 갑니다. 이거에 대하여 명제 x가 10의 약수이면 x는 6의 약수이다. 10의 약수이면 6의 약수가 참이 돼야 돼. x가 10의 약수이면 x는 6의 약수이다. 10 이하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x는 전체 집합 중에서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갖고 얘기를 하겠죠. x는 1, 2, 3, n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야. 그게 10의 약수이면 일단 1, 2, 3이 나왔다는 것은 n은 집합적으로 보면 일단 4부터다 하는 소리고 10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5하고 10만 확인하면 되겠네. x가 10의 약수이면 x는 6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는 10의 약수니까 6의 약수가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는 안 되겠다. 5 들어가면 안 되고 10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지. 얘네들은 관계없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n에 될 수 있는 놈들은 얘네들이다 이 말이 되겠네. 해석됩니까? 명제는 좀 언어적인 부분이다 이거지. 갑은 A일 동안의 여름 휴가 중 날씨를 관찰해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오전 5번, 비가 오지 않은 오후 7번, 비가 온 날에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 와, 헷갈려. 그 이유는 뭐겠어?
하루의 날을 오전, 오후로 구분했고 또 하루를 그 오전, 오후를 비가 왔냐 안 왔냐로 구분했기 때문에 하나를 그냥 오늘 오전을 오전과 비가 왔냐 안 왔냐를 구분한 거라고.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표를 작성하면 쉽게 볼 수가 있다. 가로, 세로, 줄로 보는 거라고. 물론 뭘로 그릴 수도 있어. 벤다이그램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벤다이그램보다 표가 더 잘 보여. 똑같은 활용 방안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로, 세로로 보는 거야. 가로는 위아래가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세로로 보면 얘가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게 벤다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했다 이거야. 걔를 보면 표로 보인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전, 오후. 오전, 오후는 겹칠 수 있어 없어? 없죠. 공통 부분이 없어. 오전, 오후는. 비가 왔어 안 왔어도 겹칠 수가 없다고. 오늘 오전에는 비가 왔다 안 왔다 이거 말하고는 달라.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면 비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온 거라 보는 거지.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여중에 비가 오지 않은 오전 5번, 비가 오지 않은 오후 7번 이래 됐네. 그러면 오전이 예의 합하고 예의 합은 당연히 같겠지. 오전 개수와 오후 개수가 당연히 같겠지. 미국은 안 그래? 미국도 그러지. 오전 5번, 오후 7번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뭐 몰라 그냥 x로 쓰면 얘가 뭐가 돼? x 플러스 2가 되나요? 거꾸로 갔나? 이렇게 되겠지. 요건 뭐 틀린 말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말 되겠지 그냥.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이 날은 x만큼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어. 됐어? 그럼 이틀은 오후에 비가 안 왔단 소리잖아. 뭐 아무 내용도 없는데.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는 8번이다.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는 8번이다. 뭔 말이지?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왔어. 오전과 오후는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뭐야 이거 3이야? 맞나요?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잖아. 뭐 수 있나요? 요거는 왜 나왔지?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어. 맞는 거 확인 좀 해보죠.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왜 이거지? 다음 문장이 뭐지? 비가 오지 않은 오전에 뭐라고요? 비가 오지 않은 오전에 그러네요. 비가 오지 않은 오전 5번, 비가 오지 않은 오후 7번. 그럼 여가 x고 여가 x 플러스 2네. 그러면 그래 이러니까 식이 되네. x는 일단 5보다는 작았다 이 말이겠고, 오후에 비가 안 왔으면 오전 비가 왔으면 안 왔다 했으니까 x는 5보다 작고, 오전 비가 온 날하고 비가 안 온 날은 어떻게 계산 되지?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가 온 날, 비가 안 온 날 갖다는 없는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 8번. 에이씨. 8번. 비가 오전에 오후에 비가 오는 건 8번인데 오전 오후가 비가 겹칠 날이 없다고.
오전에 비 온 날 샜고 오후에 비 온 날 샜잖아. 이게 말장난이야. 오전 또는 오후가 없다고. 오전하고 오후가 겹칠 수가 없어. 헷갈리지? 이걸 헷갈리고. 그럼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온 것은 몇 번 샜냐 이 말이잖아. 오전에 비가 왔어. 오후에 또 비가 왔어. 몇 번 셀 거냐 이거야. 두 번을 샜다 이거지. 겹치지 않는다 이거지. 요것만 이해하면 되겠지. x 플러스 2가 얼마야? 8이 된다. x는 3이다. 이걸 왜 나왔어 또? 한다 이거야. 에? 다음. 얘는 뭐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지.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알파의 켤레 복소는 베타이다라는 P 조건입니다. Q 중에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가는 게 참인 거야. 자, 우리는 요렇게 가는 게 참이야.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것은 거꾸로 가는 게 여기 참이다는 소리지. 조심할 점은, 자,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필요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이라 말하는 거야. 됐어요? 필요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이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충분이냐, 필요냐, 이렇게 풀 거라고. 둘 다 되는 게 필요 충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럼 명제는 질문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이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분명 얘기를 한다고 해.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나온다는 것은 이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등호도 성립하니까 무조건 참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조심하십시오. 이것만 조심하면 돼. 나란 말이지만. 자, 합이 실수고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문장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참인 것을 생각하면 되겠지. 합하고 곱이 실수야. 금투개 켤레냐. 찝찝하면 반예야. 뭐라고? 찝찝하면 반예라고 해? 뭐 있어? 1, 2 실수잖아. 근데 켤레는 아니잖아. 자, 합은 실수야. 차는 순호수야. 합은 실수인데 합이 실수란 말은 일단 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허수부가 같을 수가 있고, 부호가 반대일 수 있는데, 빼서 순호수라는 것은 일단 허수를 갖고 얘기를 했을 거고, 빼서 순호수라는 것은 실수부가 같다는 소리잖아. 말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것은 일단 참이 되겠죠. 아닌데 그럼 반일 찾아내야지. 아니면 반일을 찾아내야지. 알파 베타의 실수 부분은 같고 알파 곱은 실수야. 뭐야? 뭐 하자는 소리야? 2 아닌가?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은 2 말 되나요? 그러면 켤레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2하고 2는 켤레 아니야. 켤레잖아. 반예가 될 수는 없어. 반예가 못 돼. 이거는 반예 찾고 싶었는데. 그럼 실수분은 2 플러스 AI 2 플러스 BI 두 개를 곱했어. 얘가 실수가 된다는 것은 허수부가 지금 사라져야 되겠지. 허수부가 사라지면 2A 플러스 2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네. 이건 참이 되네요. 맞나요? 맞나? 기억상이 안 맞는 거지? 맞나요? 채점 해봤을 거 아니야. 틀렸어? 뭐가 틀렸어? 디귿? 오케이.
반예가 틀렸네요. 반예가 틀렸어 지금 예시가. 우리가 명제를 문제가 되는 건데 반예라고 생각했는데 참이야. 그런다고 해서 명제가 참이 되는 건 아니야. 반예를 잘못 골랐네요. 2i 3i네요. 실수부가 0이고 실수부가 0이야 지금. 0으로 똑같잖아. 두 개를 곱하면 실수가 되네요. 이건 반예. 오케이? 다음 66번. 요건 아까 아침에 우리가 그거 얘기해도 말하다가 말장난하다가 지금 실패한 문제, 그거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자 PA의 원소 중 적어도 두 개는 B에 속한다 의 부정 조건이 나 P가 이거의 부정이야. 그러면 A 중 적어도 두 개는 B에 속한다의 부정은 두 개 미만이 B에 속한다가 되겠죠. 두 개 이상이 B에 속한다의 부정은 그게 반대말. 두 개 이상이 속한다는 말은 두 개 미만이 속한다야. 맞나요? A의 원소 중 적어도 두 개가 B에 속하지 않는다. A 원소 중 두 개는 B에 속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이 B에 속하지 않는다가 똑같은 말이래요. 다른 말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래요. 엄마 이해되니 지금? 됐습니까? 사실 요거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선생님 설명할 수는 있지만, 됐어요? 이게 좀 도움은 될 건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일단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겠어요. A의 원소에, 자 A의 원소가 나는 한 5개라고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A야. 그러면 A 안에는 B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두 가지가 발생하겠지. 아까 나피가 뭐라 했습니까? 두 개 미만이 B에 속한다라고 했지. 두 개 이상이 B에 속한다의 부정은 두 개 미만이 B에 속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다는 나 P를 표현해보고 여기다는 Q를 표현해볼 거야. 두 개 미만이 속한다는 것은 일단 속한다를 위쪽으로 볼게요. 두 개 미만이 속한다는 말은 0개가 속한다, 1개가 속한다, 요 말이네. 됐습니까? 나는 밑에 따른 Q를 말해볼게요. Q는 두 개 이상이 B에 속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이 속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이 속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 3개가 속한 4개, 이 말이네. 나 P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NA가 5일 때 지금 한번 예시를 들어본 겁니다. NA가 5가 되면 not P는 이러한 상황이고 Q는 이러한 상황이기, 지금 현재 같은 말이, 같은 말이면 표현상 똑같아야 돼요. 같지 않죠? 개수를 어째야 돼? 줄여야겠지. 4개로 줄이면 얘는 변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변하겠네. 그러지? 이렇게 되겠네. 뭔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3개일 때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아 그럼 답이 3개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문장을 지금 말로 해석한 게 이거라고 해? 됐습니까?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지금 A를 N개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X개이고 여기가 N-X개, 여기까지 놓는 것은 뭐 상관없겠지.
여기까지 놓는 건 상관이 없겠지. 첫 번째는 뭔 말이야 지금. 2개 미만이 B에 속한다 하겠지. 2개 미만이 B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B에 속하는 n-x는 이보다 작다니까 개수로 생각하면 2개 미만이니까 1개 이렇게 되겠죠. 2개 미만과 1개 이하는 똑같은 말이냐. 개수로 가니까. 이게 나 P야. Q는 2개 이상이 뭐하는 2개 이상이 B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X는 2 이상이란 소리네요.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근데 위에 문장을 지금 X가 n-1로 바꾸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이어야 된다 이거지.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은 3이 된다. 이렇게 식으로 풀어주겠죠. 식으로는 얘는 개수적인 부분이니까 2 미만이라 하지 말고 1 이하라 하는 게 좀 더 나았겠다 이거지. 말로 할 때는 2 미만이지만 실은 개수적인 부분으로 하는 게 1 이하가 더 나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13번. 두 자연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이야. 자연수만 갖고 얘기할 거야. 제곱이 이거보다 크다. 맞나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뭐야?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이잖아요. 이 절대부등식은 어떤 조건이야? 실수 조건에서 절대부등식이지. 이 실수에서 말이 된다는 것은 자연수에서 말이 된다. 당연한 말이겠지. 됐습니까? 니은에서 이거의 최대값은 9이다. 뭐 하자는 소리야? 이 문제의 의도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겠지. 얘를 산술기하 적어달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4ab 여기가 12 여기 거면은 3 ab 제곱 9보다 작다 해서 최대값 9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조심하라겠어요. 산술기하 문제에서는 항상 등호 성립 조건까지가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어. 다시 말해서 a가 4b랑 같으면서 6이어야 돼요. a는 6이고 b는 지금 2분의 3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산술기하에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좀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성량 길이가 있어. 성량 길이. 성량을 가지고 성량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6이야. 그래서 성량을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12개를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넓이의 뭐 최대값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2분의 1로 떨어지지 않아. 성량을 쪼개지 않으니까. 12개면 쪼개지니까 10개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10개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거밖에 없어. 이게 최대일 거야. 4, 1은 안 되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가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식을 쓰다 보면 그 조건을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정확하게 식을 적을 때 문자의 조건까지 써주는 게 맞아요. 주의사항은 어떤 조건일 때는 산술기하가 모순되는 경우가 많냐면 자연수 조건일 때, 정수 조건일 때는 모순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답은 어디에 있냐? 가장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A, B와 근접한 값에가 최대값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산술기하로 푸는 것보다는 뭘로 푸는 게 맞아? 2차 함수로 푸는 게 맞아요. 대입을 해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A 대신에 12-4 B를 집어넣고 얘가 위로 볼록이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3이에요. 최대가 되려면 2분의 3이어야 되는데 2분의 3은 들어갈 수가 없고 1 아니면 2를 넣어야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산술기하. 왜냐면 산술기하가 먼저 보여서 그래 우리가. 알겠어요? 합하고 곱이 나오면 산술기하가 먼저 보여서 등호 성립 조건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를 제거하려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는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고, 얘가 이 6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서 5가 된가요? 이 최소값은 5이다. 등호 성립 조건이 발생하는 제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9. a제곱 플러스 1은 얼마야? 3인가요? 말이 안 되네. 그래도 조건이 빠졌네. 그렇지? 그래서 최소값은 5라고 하면 문제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이 3이 되는 가까운 값 a 대신에 2가 제일 가까울 것 같긴 해요. a 대신에 1 아니면 2를 넣어봐야 됩니다. 1 넣어보면 얼마야? 1 플러스 2분의 9가 돼서 2분의 11이 되고, 2 넣어보면 4 플러스 5분의 9인가요? 그러면 얘는 5와 2분의 1이고 얘는 5와 5분의 4니까 이놈이 제수값이 되겠네요. 한번 잘 알겠나요? 가까운 값을 집어넣어봐라 이거야. 사실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쌤은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 게 별로 없어. 이런 류의 문제는 설명해 줄 게 없다고. 본인이 읽어보면서 뭐가 들어갈 건가 넣어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답을 넣어가지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참인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항상 하는 거잖아. 여기 문장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 아마 기류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중간에 내가 일단 결론을 부정짓고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식을 적고 있는 중이라고. 의심을 하면서 그런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차은우야 하면서 딱 간단 말이야. 의심의 눈초리를 하면서, 근데 왜 나를 안 쳐다보지? 나 차은우야. 뭐 아니라잖아. 그럼 모순점을 생각하는. 이 문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읽어보고 하는 거야.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질문이 안 되는 것은 중간중간 선에서 넘어가는, 내가 의심을 갖고 습을 썼지만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문장에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타났을까? 시기 변화가 이렇게 발생했을까? 이런 것이 질문이지. 이런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여러 번 읽어 그냥. 왜냐면 나의 수학적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알겠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돼.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질문한 사람한테 미안하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합시다. 자, 31번은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이것도 질문거리가 거의 안 됩니다. 너무 많은 푸는 방법이 나왔고, 얘 풀이 방법은 한 3-4가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0부터 4까지죠. 0부터 4까지.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야. 산술기야. 성립합니다. 실화에 최대값이야. 얘보다 크지요? 산술기하는 최소값이 등장하고 최대가 등장하지 않아. 방법이 잘못되지. 됐습니까? 얘는 뭐 할 거야? 얘는 양수야. 얘는 양수야. 그럼 제곱을 하면 돼, 안 돼? 해도 돼. 제곱의 문제점은 음수야. 그렇지? 양수를 제곱하면 이 말이야. 아까 했던 거야. 양수가 A가 더 크고 B가 더 크면 A제곱, B제곱은 B제곱이 더 크죠? 상황 판단만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직접 fx를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못 구할 거니까 얘를 제곱해서 구해보겠다는 말이고, 제곱해서 최대값 최소값은 다시 루트 씌워갖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서술하라고 하면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 제곱하면 4 플러스 2 루트 x에 4 마이너스 x, x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2 넣은 게 최대값이 될 거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x에다 뭘 넣은 거야? 2를 넣은 거지. 지금 소수는 다 적은 거야. 한 줄 덜 적었다면 이놈 완전 제곱식 안 쓴 거면 안 든 거야. 아니면 x가 2일 때 최대이다 요거 말 쓰든가. 됐나요? 그럼 다 일단 무시하고 여기다 뭘 집어넣었다는 소리야? x에다 2를 넣었다는 소리지. 그럼 x에다 2를 넣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얘하고 얘가 2를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다는 소리지. 그러지?
산술기하는 건데 최소값이었는데 얘가 얘랑 같다는 것은 x가 2일 텐데 얘보다 크다고 나왔잖아 산술기하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를 하면 얘가 산술기하가 돼서 뭐가 나올 거잖아. 근데 뭘 집어넣을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썼을 거 아니야. 그럼 x가 2일 때 집어넣으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버리잖아. 그러지?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요 풀이가 잘못됐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등식을 쓸 때 뭘 생각하면서 써야 되냐면 최대값의 부호 방향을 꼭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크거나 같다 하면 최소값이고 작거나 같다 해서 최대값이 된다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왜 안 되지는 그거는 연구야 연구. 평상시 연구할 때 왜 안 되지에 대한 연구를 그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발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등호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얘는 산술기하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안 되는 거고 왜 안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해보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x가 2일 때는 또 어떤 상황이냐 자 얘랑 얘를 두 개를 쪼개서 봐보면 gx라는 함수를 지금 루트 x라고 볼게요. 그러면 루트 4-x라는 식은 g4-x라는 식이 되는 거죠. gx와 g4-x라는 식은 어떤 관계야? x는 2대칭입니다. 자, x는 2대칭 하라고 하면 x 대신에 2 곱하기 2 a 식 넣는 거야. 이번에 이동 나온 사람 x는 a 대칭 x 대신 2a-x를 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gx의 그래프는 우리가 안 알고 있는 이 그래프고 이 그래프를 x는 2 대칭시킨 이 그래프가 루트 4-x의 그래프다 이 말이에요. 두 개를 어쨌다? 두 개를 더하라 했고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만 집어넣어야겠죠. 얘가 대칭이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값도 등장을 할 거라고. 최소값은 얼마냐면 요 값입니다. 0 넣었을 때 2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이 값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냐? 아니고 이렇게 풀어야 소수를 이렇게 할 거야. 소수는 이렇게 할 거고 너희들이 단답을 요구하면 이렇게 풀라고. 얘를 보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되겠으니까 요렇게 된다. 얘가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대칭시켰으니까 이 값 집어넣으면 최소값, 이 값 집어넣으면 최대값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라고 해. 조건일 때는 x가 0,4가 빠졌으니까 0하고 4를 집어넣어 줄 거고 알겠나요? x가 0하고 또는 x가 4일 때 얘가 최소값 얼마를 간다 1을 갖고 x가 2일 때 2루트 2 최대값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소수라라 하면 이렇게 풀어야겠습니다. 요 값에는 최대값 최소값 다 나오게 돼 있어. 알겠지?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없어서 4가 돼서 이 값이 떨어지고 루트 해야 되니까요. 한번 여기 되시죠? 너무 많이 나온 문제니까 소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5번. 자, 29번. 지금 중간고사 때 지금 이것은 산술기하 쪽에 나올 거고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또 나올 건데 이 문제는 이러한 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x축과 둘러싸인 x축하고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이야. 그리고 점을 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여기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최소값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고? 이 거리가 P이면 이 거리도
P, 다시 말해서 이 거리가 2P가 되는 상황. 이 거리가 이것이 아니죠. 좌표는 아니야. 이 거리가 Q이면 이 거리가 2Q가 되는 상황일 때 이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산술기하에 대한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놔야 됩니다. 실은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얘는 증명 과정이야. 얘는 증명 과정이고 너희들 보여주는 과정은 1, 자, 요 직선이 지금 식이 이렇게 되고 요 식은 1,1을 지난다라는 것이 얘가 m,n일 때네요. m,n을 지나는 식이고요. 얘가 지금 a고 얘가 b일 때 이 상황이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건이 누구야? A가 뭐가 나와야 돼? EM이 나오고 B가 EM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소술해보고 증명해보고 우리는 외워두자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 이 상황의 치트키란 소리지. 과정은 산술기하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고. 뭔 이해됩니까? 너희들이 산술기하라고 판단이 되면, 콧이라고 판단이 되면 등호 성립 조건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마무리 지어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대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공부를 하는 중이잖아. 그럼 평상시에 조금 답은 써놓고 과정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라고. 그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고 너희들이 한 문제를 풀 때 얘를 연구를 좀 해가지고 공부를 해놔야 다음에 시험 문제 볼 때 시간이 단축이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을 때 가장 단축이 될 거고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은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고 표현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까지는 확실히 해놓고 이 길은 어디가 지름길에 대한 생각은 꼭 하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는 거야. 그래야 시간을 아낄 거 아니야. 이게 정형적인 문제는 뭐 길이 정해졌어. 지름길도 다 거의 제시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를 공부해야지 자기 공부가 될 거야 아니야. 문제 나왔을 때 바로 답 쏘고 가야지. 그러지? 이해됩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도 답은 써놓고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거라고. 그래야 서술에 대한 대처가 되겠지.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면 돼?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원점으로 보냅니다. 얘를 원점으로 보내. 알겠어? 얘가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더 낫긴 해. 그럼 얘를 대칭 이동 시켰다까지 써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놓고 풀어도 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여기가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그럼 거리하고 부호는 약간 차이점이 발생한다. 이런 틀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1사분면에 준 거라고. 여기까지. 그 전에 여튼간에 뭐까지는 할 수 있다? 얘를 어디에? 얘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문제는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x는 2, y는 마이너스 3 이런 걸 이용하지 말고 얘를 원점으로 다 평행 이동시키면 다 평행 이동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지. 알겠나요? 서술하라면. 자, 5번. 자, 보세요. 뭐 이것도 지금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친구들 때문에 질문이 나온 것 같아. 자, 여기 네 변을 m 대 n,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나눴다 이거지. 어떤 규칙적인 틀을 가지고 나눴어. 알겠어요? 그럼 우리 문제를 풀 때 m 대 n으로 나누지 말라고. m 대 n으로 나누지 말라고 해. 됐어? 왜냐면 이 전체는 6, 3으로 정해졌죠. 하나의 틀은 정해졌어. 그리고 얘를 m 대 n으로 쪼개가지고 이 넓이를 구하자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야? b로 다 풀 거야. 뭐로 풀 거라고? b로 풀 거야. 그럼 얘가 6, 3이 중요한 게 아니야. m하고 n이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얘가 어떤 도형이든 관계가 없을 거라고. 6, 3이든 뭐 4, 8이든 뭐 17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m 대 n으로 쪼갰다는 것을 b로 문제를 풀 때는 전체 기준을 항상 1로 보는 게 좋다고. 뭘로 보는 게 좋다고? 1로 보는 게 좋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 얘를 t 대 1-t로 적으라고요.
얘를 t도 t 대 1 마이너스 t로 적어. 이렇게 적으면 자, 이 표현은 지금 다 뭐냐면 b입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여기다가 a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가 b를 곱해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근데 우리가 전체 넓이를 지금 s로 볼 거고 s는 a, b로 볼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b로 풀겠다고 생각하면 식이 이러한 식이 나온다고. 이 넓이는 얼마야? 얘랑 얘랑 곱해서 2로 나눠서 s를 곱하면 이게 넓이가 된다고. 뭔만 알겠나요? 그럼 우리가 S-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t의 1-t 곱하기 전체 넓이 S를 하면 요 넓이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요 식이 몇 개 있냐? 총 4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S만 곱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현재는 선생님이 요걸 구했기 때문에 요거의 최소값이 아니라 요놈의 최대값이 되겠죠. 요 곱하기 얼마만 하면 돼? 곱하기 4만 하면 되겠지. 4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t가 얼마일 때 t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에서 최대값이 된다 이 말이 되겠는 거야. 이 식도 편하고 마무리도 편하고. 내를 mn 쓰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지. 힘들어져. 됐습니까? t가 2분의 1이니까 어차피 b가 2분의 1분이니까 m 대는 뭐 1대1 이렇게 풀었겠다 이 말이겠네요. 알겠나요? 아하,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것이 최소값이구나. 이거는 도형적인 생각까지 해놓으면 다음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이렇게 하고 답 쓰고 넘어가. 마주할 확률은 내가 옛날에 풀어봤으니까 50%보다 높을 거 아니야. 풀어봤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은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 틀하고 기준 틀이 달라져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100%는 아니야. 단지 50%도 높다는 거지 확률상. 풀어봤으면. 뭔 알겠나요? 그러면 문제 읽어봐서 내가 옛날에 풀었던 문제가 똑같아. 그러면 2분의 1 써놓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지. 요거를 나 이거 풀어봤으니까 오늘 가서 다시 풀어봐야지. 시험 볼 때는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지. 서술하시오라고 했으면 식을 적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건데. 꼭 시험 보다가 시험 볼 때 나는 이 문제를 아는 문제 열심히 풀어 3분 동안 열심히 풀어 그런 애들이 있어. 의미 없어. 다르잖아. 연습할 때와 우리가 실전하고는 다르지. 평상시 너도 실전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연습할 때도 넘겨야지. 그리고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지? 뭐가 문제가 달랐을까? 요 연구를 해야지. 나는 예전에 내가 봤던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문제였어. 그럼 이유가 뭔지를 판단해가지고 나의 모순점을 수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약간 달라지면 완전 틀어진 경우가 많아. 엄마 알겠나요? 그건 평상시에 본인 공부를 하는 거라고. 평상시에 본인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 나 이 문제 맞았으면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연습을 할 때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조금 1차적으로 막혔어. 그럼 체크를 해놔야 돼. 1차 막히면 체크를 해놓고 계속 넘어가야 돼요. 내가 아주 고생해가지고 풀었어. 나는 이 문제를 맞췄어. 다음에 풀면 못 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머리, 그 상황,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풀었으면 다음에도 똑같이 불편하게 푸는 경우가 더 많고, 대신 경험이 한번 생겼잖아. 경험이 한번 생겼으면 그래도 다음에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요건 장점인데, 만약에 중간이라도 내가 힌트를 보고 풀었어. 그러면 아예 백지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 힌트는 치트키가 거기 같은 거야. 내가 치트키를 보고 풀었다는 것은 다음에도 그 치트키가 기억이 안 나면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 문제를 체크해놓고 다시 풀어봐야 돼. 그 치트키가 기억이 날 때까지 다시 풀어야 돼. 뭔 알겠나요? 평상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는 체크를 해놓고 내가 다음에 풀었을 때 풀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놔야 돼. 그렇지? 문제를 봤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 나라 말인지 몰라. 그거는 다음에도 어디 나라 말인지 몰라요.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 문제를 건드는 거지.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이 문제를 읽어가지고 이 문제가 힘들더라도 30%까지 해결해놔야 돼. 그럼 다음에 보면 30% 이상이 될 거야. 공부가 그 그리기를 끊어서 가는 거지. 언젠가 봤더니 너무 쉽게 50%가 보여.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에는 풀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되니? 그래서 수학도 어느 정도 외우라는 것이, 우리 내신 문제는 정확하게
어떤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지. 내가 20문제 중에 아는 문제 15문 나왔다. 그럼 게임 끝난 거라고, 기본적으로. 5문제만 풀면 돼. 어? 이게 평상시 연습할 때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 시간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 그건 대부분 그런 거야. 공부 시간이 일단 부족하고 그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 말이야. 이 문제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 나는 이 문제를 전반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과 나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런 사람은 달라.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연산도 머리가 더 빨리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 열심히 써 안 써? 안 쓸 거 아니야. 대충 끌적끌적 해갖고 답을 낼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친구들은 안 돼. 내가 맨날 그렇게 했는데 맨날 틀려. 틀린 이유가 뭐야? 머릿속에 연산하고 내 손의 연산이 잘못된 거야, 이게. 안 맞은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틀렸거나. 평상시 자기가 연산을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좀 더 표현하는 방법을 좀 달리 연습을 해야 된다고. 글씨가 개판인 애들이 있어, 막. 이가 5처럼 보이는 애들 있고, 뭐 그런 애들 개판인 애들 있어. 누구라 말은 않겠지만. 알았어? 그런 애들은 수정을 해야 돼. 이게 본인 스스로가 하나씩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문제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갑시다. 1이야. 제곱의 합이 나왔어. 뭐가 보여야 돼? 코시가 일단 보여야겠지. 보여야 풀 수 있어. 1이야. 역수꼴의 합이 나왔어. 뭐가 보여야 돼? 코시가 보여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을 외우는 거죠, 따지고 보면. 코시가 보여. 나는 그러면 그 시계 틀었다 맞춰놓고 해야 되지. 코시를 너희 3개짜리 증명해 본 적은 없잖아. 증명 어렵잖아. 나 코시 증명 문제가 한 번씩 나와. 모든 증명을 모른다 싶으면 부등식 증명 무조건 넘겨가고 뺍니다. 나는 모르는 부등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넘겨서 빼면 절반은 나와. 넘겨가지고 뺀 식이 복잡하더라도 넘겨서 빼면 돼. 절대값 있는 건 제곱에서 빼면 돼. 그럼 대부분 나와 일단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거기에 나왔어. 다 완전접시 돼가지고 다 000이 돼서 등호 성립 조건이 등장합니다. 알겠어요? 코시 등호 성립 조건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는 잘 안 나올 거고 나오면 한 문제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온다. 코시에 대한 내용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은 어디다 넣을 건지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문제는 나는 모른다고 연습이 안 된 거야. 자, 1번 얘는 여기다 넣고 얘는 여기다 넣으라는 소리야. 2번 얘는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넣으라는 게 2번이야. 이렇게 셋 중에 2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질문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게 방법을 알면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거지. 이게 코시가 예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1차 합, 제곱의 합, 역수들의 합. 이 세 개 간의 관계가 세 개 간의 관계는 아니야. 두 개야. 이렇게 2개 연결시켰고 이렇게 2개를 연결시켰잖아요. 그러지? 그게 코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하면 돼. 알겠나요? 그럼 이게 보일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이 문제는 코시 넣다가 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 됐어? 이런 류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러지 이제 2번, 3번 보면 충분히 그냥 쉽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 알겠어요? 그래서 내신에선 나올 수는 있어.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다 이거지. 다음에 기억 안 날 거라고. 너그 1년 뒤에 가면 이거 기억 안 납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제 시험이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자 이런 정도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